노션 데이터베이스 어렵죠? 데이터베이스 자체도 사실 개발자들만 사용할 것 같지 않나요? 거기에 관계형과 롤업 개념까지 나왔을 때는 진짜 내가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쉽게 설명하면 관계형과 롤업은 엑셀의 vlookup 같은 기능이에요. vlookup은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 중에 키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주는 기능인 거잖아요. 관계형과 롤업도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연락처에서 친구 이름을 누르면 그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통화 기록이 전부 뜨잖아요. 이게 연락처 DB와 메시지 DB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거든요. 노션 데이터베이스 관계형과 롤업에 대해서 제가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 딱 2번만 보시고 관계형과 롤업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더 쉽고 편하게 사용해 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관계형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걸 왜 사용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관계형을 사용하려면 굳이 데이터베이스를 2개 만들어야 돼요. 관계를 혼자 맺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왜 꼭 나눠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노션을 이용해서 여행 기록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주도 여행 갈 수 있죠? 그리고 뭐 오사카 여행 갔어요. 방콕 여행. 자, 이렇게 DB에 여행 갔다 온 기록이나 정보를 넣을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요. 비어있는 새 데이터 소스로 잡아주고 전체 너비로 잡아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행 DB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름에는 뭐 이제 제주도 여행, 오사카 여행, 방콕 여행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속성을 추가해서 더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모으실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오사카 여행을 가는 거면은 여기에 어떤 나라를 가는지를 우리가 또 기록을 해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라를 이제 입력을 하고 뭐 여기는 뭐 이제 일본이에요. 그러면은 이 국가에 대한 화폐 정보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여기는 이제 엔화겠죠? 네, 그리고 숫자를 넣어서 여기에 이제 환율. 그러면은 이제 엔화의 환율을 찾아서 쓰겠죠? 뭐 예를 들어 1,000원, 1,00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환율 말고 그다음에 뭐 시차. 자, 유형을 숫자로 잡아주고요. 여기에 이제 시차 잡아줄게요. 사실 일본이랑 시차는 없으니까 0이고, 그리고 비자 선택으로 할게요. 선택으로 해서 여기에 비자 유무. 여기에는 옵션은 이제 뭐 필요하다 혹은 불필요하다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일본 여행 갈 땐 비자 유무는 이제 불필요하니까 불필요로 체크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뭐 도쿄 여행을 가요. 그러면은 굳이 이 나라 뭐 엔화 환율이 얼마다 이런 정보를 또 다 찾아서 입력을 해줘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너무 중복이 많아지면은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이런 정보는 이제 계속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손해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국가 DB를 만드는 거죠. 이런 국가 DB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를 딱 모아놓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 있죠. 뭐 화폐 텍스트로 넣어서 이거를 뭐 화폐 정보, 뭐 엔화 따로 이런 계속 사용될 거를 한데 국가 DB라는 이름으로 모아놓고 나중에는 이거를 관계를 맺어서 오사카 여행을 할 때는 이 국가 DB에 있는 일본에 대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은 데이터 관리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면 국가 관련된 정보를 수정해야 될 때 여러 번 번거롭게 수정해야 할 수도 있고요. 정책이 바뀌어서 새로운 정보를 입력할 때도 하나하나 다 수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바로 쓰는 게 관계형이거든요. 이렇게 여행 DB와 국가 DB를 따로 만들고 여행 DB를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을 국가 DB에서 불러올 수 있게 일본 여행이면 뭐 일본 나라에 대한 정보를 다 불러올 수 있는 거고요. 방콕 여행은 이제 태국 여행인 거잖아요. 그럼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는 따로 이 국가 DB에 정리해 놨다가 필요할 때 불러오는 거죠.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왜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DB를 바탕으로 만들어 본 다음에 관계형을 한번 맺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위쪽에 특성들은 다 제거를 해주고요. 왜냐면 이거는 국가 정보에 대한 사실 DB인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삭제를 해줬고요. 자, 그럼 이제 여행 DB를 한번 다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속성에는 여행 이름이 있겠고 그다음에 기간이 있으니까 날짜가 있겠죠. 날짜를 이제 기간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장소, 그리고 분류는 선택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뭐 여기에는 뭐 개인적인 소감,
뭐 혹은 별점 이런 걸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숫자. 그래서 이거는 평가 점수. 뭐 이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국가 DB에는 뭐 화폐도 있을 수 있고요. 텍스트로 언어, 그리고 비자 필요 여부. 이거는 선택으로 만들게요. 선택으로 만들어서 비자 유무. 그리고 숫자로 넣어서 이거는 시차.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샘플이니까 한번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완성해 주었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여행 DB와 국가 DB 한번 관계를 맺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속성 추가를 눌러 주시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 관계형이라고 있어요. 이 관계형을 눌러 주시면 이제 이 관계형 대상은 어떤 DB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국가 DB, 현재 이 국가 DB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국가 DB 보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보이시잖아요.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 국가 DB와 여행 DB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옵션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관계형 대상은 일단 방금 선택한 어떤 DB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한은 이제 한 개 페이지와 제한 없음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제한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한 개 페이지는 무조건 1대1, 그러니까 여행 DB에 이제 국가 DB 관련된 이제 셀이 하나 이쪽에 생길 건데요. 그쪽에 몇 개 페이지를 넣을 것인가. 사실 그래서 한 개 페이지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행을 갈 때 계획을 짤 때 이제 한 나라만 다녀올 수도 있지만 뭐 유럽 같은 데는 여러 군데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제한 없음으로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양방향 관계형 이거를 활성화를 해주겠습니다. 이거를 활성화를 해주면은 이 국가 DB에도 여행 DB 관련된 관계형 셀이 생기고요. 여행 DB에도 국가 DB 셀이 이쪽에 생기게 됩니다. 자, 관계형 추가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는 국가 DB가 생겼고요. 국가 DB 쪽에는 여행 DB 생겼습니다. 자, 이게 관계형을 맺은 거고요. 자, 그러면 제주도 여행에서 국가 DB를 누르면은 이 국가 DB의 이름 부분, 이 이름 부분이 이쪽에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게 뜨는데요. 일단 제주도 여행은 당연히 한국이니까 한국을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한국에 들어왔죠? 자, 그런데 이쪽에 여행 DB 쪽에도 제주도 여행이 이 한국 관련된 부분에 들어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양방향 DB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수정된 내용이 다른 데이터베이스에도 바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사카 여행은 일본에 체크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 일본 국가에도 오사카 여행이 뜨죠. 그 다음에 방콕 여행은 태국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도쿄 여행 역시 일본으로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오사카 여행을 가실 때 이 일본 페이지를 눌러주시면은 이 일본 페이지가 뜨면서 이쪽에 있는 정보들까지 같이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비자 유무라든지 시차라든지 뭐 언어 정보, 환율 정보 이런 거를 이 국가 DB 페이지에 모아주시면은 나중에 여행 DB에서 확인을 하실 때 여행 DB만 보셔도 이 국가 DB에 있는 정보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제 롤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관계형이 이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주는 거라면 롤업은 그 연결을 통해 원하는 값을 계산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형이 먼저 맺어져 있어야 롤업을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추가로 이 롤업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은 롤업은 말 그대로 말아 올린다는 의미인데요. 여러 항목의 데이터를 끌어올려서 합산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여행을 3번 갔는데 각각의 경비, 뭐 첫 번째 갔을 때는 100만 원이 들었고 뭐 두 번째 갔을 땐 15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모아서 합계 250만 원이 들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예시를 이제 실습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국가 DB에서 여행 정보를 가지고 올 건데요. 이쪽에 미리 데이터를 조금 더 채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경비 관련된 내용을 채워주었고요. 이쪽에서 이제 국가 DB에서 속성 추가를 통해서 롤업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 롤업에 속성 편집에 들어가서 관계형, 그러니까 지금 관계를 맺은 데이터베이스들 리스트만 나올 거예요. 저희는 지금 국가 DB 입장에서는 여행 DB와 관계를 맺었으니까 여행 DB를 선택해 주고요. 이 대상 속성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올 것인가 이거를 선택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경비를 선택해서 이 경비를 얼마나 썼는지를 일단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행 DB 이 일본 여행은 저희가 2번
오사카 여행 갔고 도쿄 여행을 갔고 그때 이제 150만 원, 80만 원. 자, 이렇게 쓴 거를 값을 다 가지고 온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롤업에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거는 이 계산 기능을 통해서 이 원본 표시를 할 것인가 혹은 뭐 고유한 값 표시, 수 표시, 그다음에 뭐 비율이나 추가 옵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참고로 이 여행 경비 같은 경우는 숫자기 때문에 합계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합계를 누르면 오사카와 도쿄 여행은 150과 80을 합쳐서 230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행 DB 맺은 국가 DB에서 정보를 봤을 때 내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지금까지 총 230만 원을 썼구나, 이런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들면 롤업에서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여행 DB에서 속성을 이름만 가지고 와 볼게요. 이름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거를 계산을 해서 수로 바꿔주겠습니다. 수로 해서 만약에 모두 세기를 체크를 해주면은 이게 211이 되는데요. 이 여행 DB 관련 이 DB 관계를 맺은 거에서 이 일본은 2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태국은 1번, 그리고 한국도 1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어떤 의미로 바라보시면 되시냐? 자, 일본 여행은 지금까지 2번 갔다 왔구나. 태국 여행은 1번 갔다 왔구나. 한국은 1번 갔다 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것인지는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의 마음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분류로 가지고 오면은 얘는 다 해외인데 유형에서 계산을 뭐 고유한 값으로 한다면 뭐 중복값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겠죠. 뭐 너무 당연하지만 일본이랑 태국은 한국인 입장에선 당연히 해외고 한국만 국내인 거죠. 이 분류 정보를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여행 DB와 국가 DB는 이제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본인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실 때 어떠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데이터 관리가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해 놓고 사용을 하면은 이 관계형을 맺었기 때문에 일일이 수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일본 여행을 갈 때 비자가 필요해질 수 있잖아요. 정책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부터는 우리도 한국인들에 대해 비자를 발급하겠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필요로 이제 바뀌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 이쪽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롤업을 맺어서 비자 유무 원본 표시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비자 유무가 이제 필요인지 불필요인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새롭게 또 뭐 북해도 여행을 가요. 근데 또 이제 계획을 짜서 잡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잡고 해외. 그럼 여기는 이제 일본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롤업에 의해서 이제 필요인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비자가 다시 바뀌어서 불필요가 됐을 때 이 일본 DB에 있는 정보를 한번 바꿔주면 이쪽에 있는 여행 DB에 있는 정보도 같이 바뀌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서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바꿔줘도 관련된 데이터들까지 다 같이 바뀌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할 때 훨씬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자동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이 기능을 활용해서 제 개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뭐 진행률을 자동으로 계산하거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이번 주에 계획한 거 대비 실제 실행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노션을 세팅하고 사용하면 이 하나가 마치 시스템처럼 이제 구동되기 때문에 나만의 데이터 보관함이 되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관계형과 롤업을 활용하셔서 꼭 자신만의 기록 도구를 스마트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관계형과 롤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데이터를 꼭 하나의 DB에 모으지 않아도 관계형과 롤업을 잘 활용하면 어떤 DB에 있어도 원하는 데이터만 쏙쏙 뽑아와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는데 사실 스마트폰을 떠올려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기능을 사용 중이었다는 걸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 직접 만들어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당신의 완주를 돕는 피니셔였습니다. 감사합니다.